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 목수가 강바닥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금이었죠. 소문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금을 주울 수 있다. 그 이듬해 무려 30만 명이 서부로 몰려들었습니다. 농부도 의사도 변호사도 삽 한 자루 들고 금광을 향해 달려갔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돌아왔죠. 그럼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2026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상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업 가치 2,200조 원, 역대 최대 규모 IPO. 모두가 스페이스X 주식 사야 해 라고 외치는 지금. 저는 여러분께 170년 전 그 금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냐고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삽을 판 상인. 캘리포니아의 금광 소식이 퍼지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삽을 들고 금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세뮤얼 브레넌이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금을 캐러 가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생각했죠. 수만 명이 금을 캐러 간다고? 그럼 그들에게 삽과 곡괭이가 필요하겠네? 그는 금광 근처에 상점을 차렸습니다. 곡괭이 하나에 20센트? 아닙니다. 무려 15달러에 팔았죠. 당시로선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결과 세뮤얼 브레너는 9주 만에 3만 6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13억 원이죠. 금을 한 번도 캐지 않고 말입니다. 청바지를 만든 천장수. 독일에서 온 이민자 리바이 스트라우스. 그는 원래 천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금광에 도착한 그는 광부들의 고민을 발견했습니다. 옷이 너무 자주 찢어져. 험한 바위와 흙을 파내다 보니 일반 천으로 만든 바지는 한 달도 버티지 못했던 거죠. 리바이는 캔버스 천으로 작업복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지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광부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청바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입는 리바이스 청바지의 시작이었죠. 지금 리바이스는 전 세계 청바지 시장 1위 브랜드. 금은 캐지 않았지만 금광은 그에게 영원한 사업을 선물했습니다. 금을 운반한 은행. 금을 캔 광부들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동부로 보내지? 당시 서부는 무법천지였습니다. 금을 들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그대로 끝이었죠. 헨리 웰스와 윌리엄 파고는 마차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금 운송, 금 보관, 심지어 송금 서비스까지. 광부들은 기꺼이 수수료를 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웰스 파고, 현재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입니다. 170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하죠. 세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을 캐지 않았다는 것. 대신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지? 곡괭이, 채굴도구, 청바지, 작업복, 운송 서비스, 안전. 그리고 2026년 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스페이스X 주식이라는 금을 찾을 때 우리는 로켓을 띄우는데 꼭 필요한 곡괭이를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로켓을 띄우려면 뭐가 꼭 필요할까? 여러분, 로켓 발사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엄청난 화염. 그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섭씨 3000도가 넘습니다. 일반 철강? 즉시 녹아버립니다. 알루미늄? 불가능합니다. 그럼 스페이스X는 어떻게 로켓을 만들까요? 특수 합금이 필요합니다.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소재.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손에 꼽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 1, HBM. 한국에 있는 이 회사는 뭘 하는 곳일까요? 항공우주용 초내열 합금을 만듭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나로호에 소재를 공급했죠. 스페이스X를 포함해 전 세계 300개 이상의 항공우주기업이 고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회사가 만드는 합금 없이는 로켓이 날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아무리 천재적이어도 이 소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1850년 곡괭이 장수처럼 HBM은 로켓이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곡괭이를 팔고 있는 겁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아 베스틸이라는 한국 철강 회사가 있는데요. 최근 미국 텍사스에 특수합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왜 하필 텍사스일까요? 거기에 스페이스X 본사가 있거든요. 스타쉽 공장도 텍사스에 있고요. 보잉, 나사, 블루오리진 같은 우주 항공 기업들이 모두 텍사스에 몰려 있습니다. NH증권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세아 베스틸의 텍사스 공장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 소재 공급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성은 안테나가 없으면 쓸모없습니다. 스페이스X의 또 다른 사업, 스타링크 아시죠? 저위도 위성을 수만 개 띄워서 전 세계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 현재 8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위성이 아무리 많아도 땅에서 신호를 받을 안테나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 3, 인텔리안테크. 전 세계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이름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인텔리안테크. 재미있는 건 이 회사의 이력입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해상 회수 프로젝트에 안테나를 공급했고, 원웹의 저위도 위성 안테나 공급업체로 선정됐고, 해상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 1위입니다. 스타링크가 성장할수록 인텔리안테크 같은 안테나 회사의 수요도 함께 커집니다. 마치 1850년대 청바지처럼요. 금광이 커질수록 청바지 수요도 커졌던 것처럼. 작은 로켓 회사의 반전.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회사 하나 더. 로켓랩. 뉴질랜드에서 시작한 이 작은 로켓 회사는 스페이스X의 라이벌이라기보단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왜냐고요? 스페이스X는 대형 로켓 시장을 지배하고 로켓랩은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블룸버그의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IPO는 로켓랩 같은 우주산업 상장 기업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비칠 것이다. 골드러시가 일어나면 금광 관련 모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로켓랩 주가는 지난 1년간 187%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스페이스X가 성장할수록 이 회사들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850년 곡괭이 장수, 1850년 청바지 공장, 1850년 운송회사처럼요. 그런데 함정도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고 했죠? 좋은 쪽만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함정 1. 가짜 금광 지도. 1850년 골드러시 때 이런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금광 지도입니다. 단돈 $100. 지도를 산 사람들이 그곳에 가보니 금은커녕 돌멩이만 가득했죠. 2026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스페이스X와 협력 검토 중, 우주 산업 진출 계획, 로켓 부품 개발 착수. 보도자료는 화려한데 막상 공시를 보면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 금액? 없음. 납품 시기? 미정. 실제 매출? 0원. 이런 회사들의 특징? 상장 발표나면 하루 이틀 급등했다가 일주일 뒤엔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가짜 금광지도였던 거죠. 함정 2. 나도 일론 머스크 주주 증후군. 골드러시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금을 캐는데 나만 빠질 순 없어. FOMO, Fear of Missing Out.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스페이스X 상장 첫날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겁니다. 그때 나도 일론 머스크 주주가 되고 싶어라는 감정에 휩쓸려서 고점에 매수하면 한 달 뒤 차트를 보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함정 3. 금맥을 찾겠다는 욕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HBM도 좋고 인텔리안테크도 좋고 로켓랩도 좋네? 그럼 다 조금씩 사자. 우주 관련주 10개를 조금씩 샀는데 정작 진짜 오르는 종목은 내가 적게 산 거, 많이 산 종목은 안 오르고. 골드러시 때도 똑같았습니다. 여기저기 금광을 조금씩 파던 사람들은 하나도 제대로 못 캤습니다. 한 곳을 깊게 판 사람만이 금맥을 찾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850년 골드러시에서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라 맹정한 계산으로 움직였습니다. 금광에 꼭 필요한 게 뭐지? 이게 계속 팔릴까? 다른 사람들도 이게 필요할까? 20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X가 성장하면 누가 꼭 필요한 건지 생각해 보는 거죠. 170년 전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세뮤얼 브레넌, 리바이 스트라우스, 헨리 웰스, 윌리엄 파고.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군중이 달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군중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 다들 금을 캐러 가네? 그럼 뭐가 필요할까? 이 단순한 질문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선택은? 금광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곡괭이 가게를 여시겠습니까? 화성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로켓의 엔진을 보시겠습니까? 스페이스X 로고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스페이스X가 살 수밖에 없는 원단을 사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역사는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170년 전에도 170년 후인 지금도 진짜 돈은 곡괭이에 있었다고.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생각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